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벌써 한 주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금요일까지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오늘은 일단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이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한 달,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4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 지금 한 달간 그 주식 투자자분들 순매수 규모인데요. 자, 외국인은 2조 6,700억, 그 다음에 기관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주구장창 팔고 있죠. 이게 전형적인 상승장의 초입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적 장세의 초입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실적 장세는 뭡니까, 여러분? 대형주 중심으로 실적이 나는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실적 장세라 그러는데, 자, 보시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시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다음에 네이버 이렇게 이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종목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의 지금 바이코리아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최근 한 달 순매수 규모만 2조 6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지금 경기 침체 우려에다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이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한국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외국인이 하반기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을 예상하고 미리 관련 주식 사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는 어제 같은 경우에 20.74포인트 상승을 해서 2,500을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5,287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지수를 왕창 끌어올렸죠. 여기에다가 개인은 얼마를 팔았냐? 어제 4,446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어제 하루만 기관은 800억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차익 실현을 했는데 외국인은 보시면 지난 3월 중순부터 국내 주식을 계속 사들이기 시작해서 점점 매수 규모를 지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순매수 규모는 2조 6,766억 원에 달합니다.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유입은 뜻밖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지금 이건 좀 너무 뜻밖인데 왜 그러냐면, 자, 수출 부진의 원달러 환율은 최근에 다시 1,330원대를 넘어서 고공행진하고 있죠. 한미 기준금리 격차도 사상 최대인 1.7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환율은 오르고, 자, 환율이 보통 내려야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자, 환율이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황에서도 환율이 오르고 지금 최근에 좀 오르죠.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 참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향후에 환율이 내릴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미리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금리 차가 벌어지면 외국인이 환차손을 우려해서 한국 증시에서 돈을 빼는 게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흐름이었는데 외국인들은 지금보다 원달러 환율이 더 내릴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들어온다고 봅니다. 자, 외국인의 이례적인 움직임 배경에는 저는 반도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은 최근 한 달간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해서요, 한 종목에만 거의 2조 2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 3,450억까지 합치면 최근 한 달간 투자금의 95%를 어디에다가 쏟았다? 반도체에 쏟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최근 한 달간 투자금의 95%를 어디에다 쏟았다? 반도체에 쏟았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이 한국에서만 반도체를 사들인 건 아닙니다. 참고로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 넘게 상승을 하고 AMD가 16% 오르는 등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자국에서도 반도체주를 왕창 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도 좀 재밌어서 여러분께 제가 또 전달을 좀 드립니다. 니케이 아시아에서 나온 거고요. 자, 일본 쪽 분위기가 상당히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자, 일단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본에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 만든 회사인데, 자, 여기 이 회사의 설립 취지는 뭐냐면 2025년, 늦어도 2027년까지 2나노를 생산을 해서 삼성전자하고 TSMC를 잡겠다라는 취지로 반도체 이제 기업이 설립이 됐는데요.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서, 자, 그런데 니케이 아시아에서 다시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 일본의 라피더스 반도체는 삼성전자 그리고 TSMC하고 정면 대결을 피한다. 정면 대결 우리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태도를 선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 뭐냐면, 한국과 미국 그리고 대만과 영국 등 여러 반도체 강국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 중장기 차원에서 더 큰 실익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보다는 오히려 협력을 더 강화하자, 이런 쪽으로 선회했다. 일본 정부 주도로 설립된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라피더스가 본격적으로 물량 어떤 경쟁에 뛰어드는 일을 피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다는 겁니다. 원래는 2027년까지 2나노 미세공정 반도체 양산 계획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뭐 삼성전자나 TSMC하고 정면 대결해서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의 이제 없다라고 판단을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지금 그 인력 엔지니어 문제에서 많이 지금 힘들다고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한 달 전쯤인가 그 일본 내에서 나온 신문에서 자기들이 인력 문제로 우리는 그때가 아마 니케이에서 나왔을 거예요. 니케이에서 라피더스가 미세공정 반도체 양산에 한 500명 정도 엔지니어만 활용하겠다. 근데 더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인력이 없다. 그래서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도 막 나오고 했는데, 결국에는 본인들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결국 삼성전자도 라피더스가 미래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 인텔에 이은 중요한 어떤 경쟁사로 떠오를 것이다라는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에 이제 전 세계 반도체 강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라피더스의 경쟁 의지가 꺾인 배경으로 꼽히죠. 최근에 삼성전자도 일본에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했고요. 마이크론도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굳이 우리가 이 회사들을 자극을 해서 경쟁 관계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급선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인텔, 지금 그리고 TSMC 등 기업이 일본에 이 미세공정 반도체 생산 공장 투자를 결정을 한다면 일본의 첨단 반도체 작업체제 구축 목표는 오히려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역량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쟁력도 약한데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삼성전자나 TSMC, 인텔을 자극하지 말고 그들의 공장을 일본에 유치해서 대신에 이제 그들이 5나노까지 그런 첨단 공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피더스가 일본 내에서 발생하는 뭐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첨단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TSMC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결국 일본 입장에서는 라피더스를 앞세워서 해외 주요 경쟁사와 대결하는 것보다
뭐 삼성이나 TSMC의 투자를 오히려 유치하는 게 실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라피더스를 제외하면 아직 일본의 5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미세공정 투자 계획을 내놓은 반도체 기업은 전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정부에서 더 삼성이나 TSMC의 호의적인, 인텔도 마찬가지죠, 호의적인 방향으로 오히려 돌아서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삼성전자의 몸값이 미국, 유럽에 이어서 일본에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